N달러 환율 폭락, 일본 정부 2차 개입.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N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지난 4월 26일에 N달러 환율은요, 달러당 158.33엔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장중에서는요, 160엔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요,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지고 그렇게 2번 연속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요, 달러당 153.35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158.33엔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와, 시장에서는요, 결국 이게 N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치솟으니까 1990년 4월 이후 최고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정도로 엔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 N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으니까 시장에 개입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153.35달러까지 35엔까지 내려왔으니까 진짜 5원 이상 빠졌잖아요. 5원 가까이 빠졌잖아요. 5엔까지.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엄청 한다는 뜻이죠. 말로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로 개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이 내용 말입니다. 니케이 니혼게이자이가 이게 분석을 했거든요. 일본경제신문이. 이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지난 4월 29일에 적어도 5조엔, 달러로는 325억 2천만 달러를 개입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2022년 9월에서 10월 6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시장에 개입한 이후로 처음으로 또 개입했다고 생각이 들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5월 2일이에요. 오늘이 5월 3일입니다. 어저께예요. 어저께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할 때 아마 그때 또 시장을 개입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난 2022년 9월에서 10월까지 600억 달러 정도 개입을 하니까 약간의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이거 지금 올라가 보면 2022년 9월에서 10월 150.14엔이 쭉 떨어져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월 12일에 129.22엔까지 떨어졌거든요. 600억 달러를 투입을 했더니 그러면 아마 더 많이 투입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번에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투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 시장 개입을 벌써 2번째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분석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외환시장에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적어도 3,27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 말입니다. 이 중에 좀 나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0억 달러의 3천억 달러의 실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보유한 외화 예금 1,150억 달러,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정권 1,72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언제든지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상대로 지난 4월 29일에 325억 2천만 달러를 풀었다면 앞으로 말입니다. 외환시장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개입할 수 있다는 뜻, 10번 가까이는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10번 가까이는 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시장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엔화가 다시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 5월 2일 현재 105.41입니다. 지난 4월 16일 106.34까지 올라가서 좀 떨어졌긴 했지만 달러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달러의 강세가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엔화의 약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니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엔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차고 넘칩니다. 뭐 미국의 기준금리도 동결을 했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또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도 알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예, 일본이 계속 시장에 개입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결국 말입니다. 엔화가 150, 160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막는다고 달러 풀어서 막는다고 이거 저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 같거든요. 왜냐고요? 요즘 투자자들의 풍토는요. 엔화 팔아서 달러 사자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엔화의 금리는 너무 낮아요. 달러의 금리는 굉장히 높고요. 정책금리만 하더라도요. 엔화는요. 0.1%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5.5%입니다.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그러면 금리차가 적어도 5.4%포인트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때문에 돈으로 말입니다. 계속 개입한다고 해서 이게 외환이 엔달러 환율이 잡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 저는 그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3천억 달러를 계속 푼다고요. 자칫 잘못하다가 달러가 부족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니혼게이자의 일본 경제신문이 3천억 달러를 풀어서 10번 이상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도 했지만 이게 개입의 방향 요즘의 분위기 그런 것을 보면요. 엔화 팔아서 달러 사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좀 아끼고요. 저는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국가 부채가 많아서 가계 부채가 많아서 기업 부채가 많아서 일본도 힘들다는 거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는요. 예, 저는 이 환율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엔화 팔아서 달러 사자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저는 어제도 제가 만엔을 샀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 엔화를 산 데가 890.31원에 엔화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869.23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좀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요. 다시 891.27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플러스죠. 많이 플러스입니다. 뭐 많이 플러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엔화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은행금리는 저축금리는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지금 엔화를 앞으로도 저는요. 많이는 못 사지만 뭐 많이 살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만엔씩은 계속 사서 현금을 저장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엔화를 만약에 저장을 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 책임하에 해야 되고요. 정환진이 사라고 한다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분할 매수하시고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윳돈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조급함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때문에 돈 빌려서는 하지 마시고 여윳돈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저는 그게 확실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